수트포고에스. 포구속 3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문밖에서 떨게 내버려두고 친정 식구들과 즐겁게 놀러 다닌 며느리에게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를 흠뻑 맞으며 대문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고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당신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 어부, 정말 악에는 없었어. 그날 너무 지쳐서 그랬어. 그게 핑계가를. 갈 곳 없는 어머니께 며느리가 할 짓이야.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1살, 부산 감천동에서 조용히 지내는 이순덕 씨입니다. 이순덕 씨는 부산 감천동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어요.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부터 혼자서 버텨왔죠.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살던 집이지만 이제는 너무 적막하고 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순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골목길을 거닐고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깨를 키우며 하루를 열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허추를 즐기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순덕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민호 씨가 있습니다. 아들은 대구에서 직원 10명 정도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8년 전 결혼한 며느리 지영 씨와 손주 서준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끔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대구로 데려가려 했지만 이순덕 씨는 항상 정중히 사양했어요. 늙은이가 끼어들어 아들 부부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순덕 씨가 대구 방문을 주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표면으로는 상냥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 첫 징후는 작년 설날이었어요. 대구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넓은 방 안에는 길게 펼쳐진 식탁 위로 갈비찜, 전복버터구이, 장어구이 등 눈이 돌아갈 만큼 화려한 요리들이 넘쳐났어요. 아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 다정히 인사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순덕 씨 앞에만 유독 검소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미역국, 나물 반찬, 두부조림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로 옆 친정 어머니에게는 갈비찜과 전복을 계속 권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접시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고기와 전복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순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막막해졌지만 며느리가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라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어 그냥 참았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올해 3월이었어요.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는데 이순덕 씨는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기대는지 모릅니다. 손수 뜬 목도리도 준비하고 용돈도 듬뿍 챙겼죠. 그런데 입학식 일주일 전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시간이 촉박하다며 부산에서 올라오시기엔 불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이순덕 씨는 아쉽지만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보내온 입학식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에는 손주 양쪽으로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다더니 친정 부모는 참석했던 거예요. 입학식은 평생 한 번뿐인데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갔을 텐데요. 이순덕 씨는 목이 메어올 정도로 서운함이 솟았지만 그때도 자신의 예민함으로 치부했어요. 괜히 문제를 키워 아들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이순덕 씨는 점점 대구 방문을 피하게 되었어요. 아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채고 서운해했지만 이순덕 씨는 매번 부산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마음 깊숙이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를. 하지만 5월 초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의 4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들이 직접 부탁했고 며느리에게 미리 모두 말해뒀다고 했어요. 이순덕 씨는 며칠 전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집된장을 끓여 통에 담고 손주를 위해 밤새 뜬 스웨터까지 마련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잘 대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설마 또 그럴까 싶었죠.
그런데 출발 전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현장에 문제가 생겨 점검하러 가야 한다며 마중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모두 말해뒀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이순덕 씨는 속으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아들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생일 당일 아침, 부산은 어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가 더욱 사납게 퍼부었어요. 우산조차 무용지물이 될 만큼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지만 이순덕 씨는 계획대로 집을 나섰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빗속을 뚫으며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큼은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손주를 보고 아들 생일을 축하할 수 있다는 생각에요. KTX 안에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대구로 향하고 있으며 2시간 후쯤 도착할 거라고. 아들이 현장 나간다고 했지만 며느리만 있어도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부산보다 더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역 밖으로 나온 이순덕 씨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5번, 10번 가까이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순덕 씨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으며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30분 후 마침내 아들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확인하니 며느리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럼 집에 있다는 뜻인데 연락을 안 받는 걸까 의아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2번 더 눌렀지만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순덕 씨는 귀를 문에 붙여 집 안 소리를 들어봤지만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도착했다고 집 앞인데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여전히 통화가 안 됐어요. 복도 한쪽에 젖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이순덕 씨의 옷은 이미 속옷까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끝과 발끝은 얼어붙었고 무거운 가방을 든 팔은 저려왔어요. 2시간이 넘게 기다렸을 때 옆집에서 친절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시냐고, 옷도 너무 젖었다고 걱정해 줬어요. 이순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집인데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웃은 근처 편의점이라도 가시라고, 여기서 계속 이러다 감기 걸린다고 조언해 줬어요. 이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돌아올까 봐요. 무거운 보따리를 끌며 1층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서니 그제야 숨통이